저도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정말 이혼하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명확하게 답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저는 이혼하는 걸 뭐라고 하질 않습니다. 단, 늘 이야기하지만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를 시작하고, 즉 나를 보호하는 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치료를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시간을 제가 끌어줍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혼 준비하시죠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반드시 이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 시작하신 분들. 치료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 이혼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치료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내 인생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치료 안 하고 이혼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불행으로 또는 악마의 길을 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불행한 길로 아니면은 악마의 길로 갑니다. 치료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가면. 그래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더라도 치료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시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 그리고 소송하는 거, 그리고 응징하는 거, 복수, 우리가 보복이라고 합니다. 복수,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남편, 그리고 상대인 상간녀를 완전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기타 어떤 걸로든 이 사회에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잘합니다. 제가 외도의 저승사자인 이유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하지 마라 그러냐?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전제 조건은 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과정 또는 치료가 완치가 됐어. 과정에서도 괜찮아요. 그때 반드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소송이 됐던 응징이 됐던 보복이 됐던 완전히 배우자와 남편과 그 다음에 상간녀에 관련돼서 이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모든 걸로도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릴 정 처절하게 응징을 해야 합니다. 자, 그거를 가려는 그 조건이 있어요. 바로 이혼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욱해가지고 나오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반복해요. 폭력과 협박성 폭언이라고 합니다. 그걸 반복을 하면서 계속 이혼을 요구합니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됩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은 폭력, 폭언과 협박, 그리고 이혼 요구 이 세 개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 시작하고 이혼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처절하게 응징할 수 있는 이혼. 그런데 나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이를 보호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돼야 되는 건 필수입니다. 외상 트라우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결국은 불행한 인생으로 살던가 아니면 싸그리 답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내와 자식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남편들은 생활비를 완벽하게 차단을 해버리고 협박 용도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생활비를 차단하고 처자식을 나몰라라고 하고, 대부분 집 나가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많이 합니다. 나몰라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상간녀와 함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생각들면 처자식들 거를 싸그리 다 끌고 와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치료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혼 준비를. 그래도 이혼에 관련되는 준비를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아내가 하게 되면 그때는 응징을 하던 아니면은 남편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던 어떤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 때문에 인생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전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치료 시작하면 이혼을 전제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행복 능력을 갖고 살아가더라도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또 생활비를 차단하면서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상간녀랑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거를 상간녀랑 공유를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 시작하면서 이혼을 절차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혼 준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처절한 뭔가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물론 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치료 시작한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이 굉장히 심각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외도를 하면서 상간녀와 함께 만나고 이렇게 가면서 성이 굉장히 문란해졌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걸로는 그렇게 이혼까지 갈 이유는 없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매우 그래서 성적 취향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다자간의 성관계 관련된 이런 쪽이라든가 이게 얼마만큼 지속됐느냐 그건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못 돌아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끊어내야 됩니다. 끊을 때는 가차없이 이제 준비를 해가는 절차와 방법이 또 있다는 거. 그래서 성으로 매우 문란해질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판단합니다. 성이 굉장히 문란해졌을 때는 바로 이혼 절차의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경우에는 이혼을 치료 시작하고 이혼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남편이 외도를 했 남편이 심리 세계가 모두 장애가 발생했을 때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이혼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간녀가 있어요.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상간녀랑 5년 이상 외도가 지속이 됐다. 버려야 됩니다. 그 남편은 더 이상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아닙니다. 심리 세계가 장애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심리 세계가 장애가 발생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지금 방금처럼 그런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치료가 되지 않은 채 그런 상간녀랑 5년 이상 가게 되면 그 남편은 더 이상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아니라 심리장애 세계가 모두 다 발생된 악마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최소한 이 5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혼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체크를 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혼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는 가차없이 아주 처절하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생기질 않습니다. 왜 응징을 해서 처절하게 남편과 상간녀를 박살을 내야 되느냐? 바로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 보호하는 능력을 살려두면 안 돼요. 그렇다고 죽이란 뜻은 아니고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처자식을 돌아보지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 후에 반드시 이혼해야 돼. 이혼 절차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회복의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내 치료하면서 이혼 절차, 이혼 준비 아주 처절하게 준비를 해가야 되는 그런 경우는 바로 이렇게 5가지인 경우. 그래서 폭언,
폭력, 협박성 폭언이, 그 다음에 이혼 요구 이 세 개가 동시에 지속하고 있는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생활비를 차단하고 처자식 팽개치고 상간녀와 정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뭐든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물론 돈을 못 벌어서 못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고 모든 걸 다 공유를 합니다. 풍요로움을. 이미 파멸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성이 매우 문란한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심리 세계가 모두 다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섯 번째는 상간녀가 외상 트라우마를 겪은 상간녀인데 5년 이상 외도가 지속된 경우, 이 다섯 가지 경우에는 치료 시작하고 이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혼 준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처절하게 보복하는 개념의 이혼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남편을 차단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럼으로써 나를 회복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즉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굉장히 재산이 많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일반 사람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아주 인기가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가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상담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섣불리 결정을 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뭘로 가냐면, 이 관계 중독이 너무 악화가 돼서 더 이상 분노 조절 장애도 갖고 있고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남편인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보호하는 거,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남편이 막 폭력을 쓰고 반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 이혼해야지. 아닙니다. 치료 시작하고 저랑 치료 과정 점검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니까 제1우선은 치료 시작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혼하면, 그냥 이런 해당된다 그래서 이혼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싹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의 아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내어주고 희희낙낙거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악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절차고 순서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닥쳐올 미래예요.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가 안 되면.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 치료 시작하고 지금과 같이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해당이 된다 딱 하게 되면 저에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 과정 점검을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어떤 분들은 월에 한 번씩 제가 치료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을 합니다. 언제까지? 완치되는 그날까지. 그게 치료 과정입니다. 치료 과정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건 불과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되고, 그러면 편안한 상태, 그러다 좀 불편해지고 답답해지고 어려워지는 상처가 재발한 거거든요. 이 재발된 걸 방치하면 외상 트라우마가 다시 생깁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처가 발생됐을 때 치료하고, 상처가 발생했을 때 치료하고 하는 거를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완치되는 그날까지. 그러면서 내가 행복 능력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그렇게 되어야만 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완치되는 기간까지 아프고 힘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합쳐놓은 게 바로 치료법입니다. 그게 없으면 치료법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하고
치료를 시작한 후에 꼭 이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